이제 t-1기로 large t-1기로 한 기간 거슬러 올라가 보죠.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한 기간 앞으로 거슬러 올라오겠습니다. 자,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일하는 걸 선택할 수 있고 쇼킹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. 자, 만일 일하기로 선택했다면, 자, 지금 이 경로죠. 일을 하기로 선택을 했다면, 자, 그렇다면 넷픽스로부터 t-1기의 연봉을 받게 되고 급여를 받게 되고 다음 기로 넘어가요. 다음 기로 넘어가면 자, 이제 이 기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. t-1 시점에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바로 t-1 시점과 그 다음 기간인 라지 t에 해당하는 두 번째 기간까지 우리가 모두 고려를 해야 됩니다. 자, 이제 다음 기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다음 기가 되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우리가 조금 전에 봤어요. 그래서 마지막 시점에 일을 할 때 얻게 되는 소득의 총합이 만일 쇼킹을 할 때 얻는 쇼킹을 할 때 얻는 소득의 총합보다 더 크다면 에이미는 마지막 시점에 일하는 걸 선택할 거고요. 반대로 쇼킹을 할 때 얻는 가치가 더 크다면 혹은 소득이 더 크다면 그렇다면 에이미는 다음 기에 쇼킹을 선택할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값 중에 어떤 값이 더 클지 지금으로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둘 중에 더 큰 값을 주는 초이스를 선택할 것이다.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냥 맥스 기호를 써서요. 둘 중에 큰 값을 따라가는 것이다. 라고 그렇게까지만 여기서 표현을 할게요. 그 다음에 이제 t-1기에 쇼킹을 한다면 자,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문제는 되게 단순합니다. 먼저 t-1기에 이만큼을 얻게 되고 다음 기가 되면 다른 회사에 가서 그 회사로부터 W 스타의 연봉을 받을 거예요. 자, 이 값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. 먼저 쇼킹을 하니까 t-1 시점에서요. 쇼킹을 하니까 B만큼의 베네핏을 얻고 넷픽스에서 연봉의 절반을 받습니다. 그 다음에 나머지 연봉의 절반은 다른 회사 가서 받겠죠. 바로 이게 t-1기에 쇼킹을 했을 때 에이미가 얻게 되는 소득의 총합이에요.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서도 t-1기에 1월 1일에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냐면 이게 더 큰 값을 주는지 자신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이게 더 큰 값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더 큰 값을 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만일 VW가 더 큰 값을 주면 t-1기에 일하는 걸 선택하고요. 반대로 VS가 더 큰 값을 준다면 t-1기에 쇼킹을 선택하게 돼요. 어떤 값이 더 클지는 우리 아직 알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. 더 큰 값을 선택한다 라고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죠. 자, 한 기간 더 몇 번 더 남았습니다. 한 기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자, 한 기간 더 거슬러 올라가서요. 자, 이렇게 자, 우리가 이제 t 받고 t-1 받고요. 그 다음에 t-2로 왔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쇼킹을 하는 경우부터 먼저 보시죠. 쇼킹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단순해요. 쇼킹으로부터 직접적인 편익을 자, 이게 바로 t-2기에 얻게 되는 소득이겠죠. 일단 B만큼을 받고 넷픽스에서 t-2기에 받아야 되는 연봉의 절반을 6월 달까지는 월급을 받으니까요. 그 다음에 회사를 옮겨서 t-2기에 다른 회사에 가서 다른 회사에서 연봉의 절반을 또 받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t-1기로 넘어가는 거죠. 어차피 t-1기에도 다른 그 회사, 넷픽스가 아닌 그 회사의 다른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 연봉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에도 W스타만큼의 연봉을 받습니다. 비교적 단순하죠. 쇼킹을 할 때의 가치는 자, 만일 t-2기에 이제 워킹을 하게 된다면 그럼 이 사람은 에이미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냐면 일단 t-2기는 이렇게 넘어가요. 그러면 지금 3기간 모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럼 t-1기에 가서 다시 일을 할 건지 쇼킹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돼요. 이 둘 중에 큰 값을 선택을 하겠죠. 그리고 나서 다시 t-1기에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
T기 마지막 기에 가서 다시 일을 할 건지 셔킹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하잖아요. 자,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,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. 자, 이 식을 다시 한번 보시죠. 잘 한번 보세요. T-2기에 에이미가 일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러면 T-2기에 넷픽스로부터 이만큼의 연봉을 받습니다. 자, 그러면 T-2기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. 그런 다음에 T-1기로 한 기간 이렇게 넘어가겠죠. T-1기에 가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냐면 이때 일을 할 건지 다시 일을 할 건지 셔킹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자, 한번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할게요. 자,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이 문제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온 거예요. 보시죠. 앞에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. T-1기의 의사결정이란 말이에요. T-1기 초의 의사결정입니다. 그런데 T-1기 초의 의사결정. 자, 우리가 이 각각의 값을 계산을 할 때 특히 이제 요거에 주목해 보세요. 이 값을 계산할 때 우리가 여기에 뭘 반영했냐면 자,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뭘 반영했냐면 마지막 기간의 의사결정을 여기에서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T-1기로 넘어가서 지금 사실 우리는 T-2기의 문제를 보고 있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이 에이미가 한 기간 일을 하고 T-1기로 넘어가면 이제 T-1기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T-1기의 문제를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. 자, 그런데 T-1기에 얻게 되는 에이미의 소득의 총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뭐에 의해 결정이 되냐면 마지막 시점에서의 의사결정에 다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미 V의 T-1이라고 하는 값에는 미래의 값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다시 T-2기로 돌아와 보죠. 자, 우리 원래 문제 T-2기로 돌아왔습니다. T-2기에 에이미가 일을 하게 되면 그 해의 연봉은 다 받는 거고요. 이제 다음 기로 넘어가서 이건 다음 기예요. T-1 다음 기로 넘어가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만 우리가 보면 돼요.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미 T기까지의 의사결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셔킹을 할 때는 사실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없죠. 왜냐하면 회사에서 쫓겨나서 다른 회사 가서 그냥 계속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 만약에 이 사람이 에이미가 T-1기 초에도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요 V의 W의 T-1이라고 하는 이 값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얘는 바로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썼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시점에 더 큰 값을 주는 선택을 하는 거죠. VT에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셔킹을 할 수도 있어요. 자, 이 두 값 중에 큰 값을 선택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값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다시 V에 T가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T-2기가 비록 3기간 문제이긴 해요. 그렇죠? 예, T-2, T-1, T기까지 3기간의 문제를 모두 다 고려해야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시점부터 문제를 거꾸로 풀어서 왔다면 이렇게 거꾸로 풀어서 왔다면 T-2기의 문제는 어떻게 보다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서의 의사결정 문제를 그냥 써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문제를 보다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혹시 오늘 이 부분의 그 영상하고 마지막에 제가 3기간 이그젬플을 설명을 드릴 텐데 같이 한번 보시고 그래도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T-2기에 여기에서 셔킹을 하는 건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요. 비교적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T-2 시점에서 에이미의 의사결정은 뭐냐면 워킹을 할 때 얻게 되는 소득의 총합, 셔킹을 할 때 얻게 되는 소득의 총합을 비교를 해서 자신에게 더 많은 소득을 주는 결정을 하겠죠. 워킹이 더 높은 소득을 주면 워킹, 셔킹이 더 높은 소득의 총합을 제공하면 셔킹을 선택을 할 거예요.